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2월 4일 일요일 광명 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우스컵도 낙차 사고까지 발생이 됐습니다. 후반부 들어서면서 배당도 상당히 좀 고액 배당까지 연출이 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대박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우스컵 경주가 상당히 어수선하게 흘러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경주 한번 돌아보면 광명 우스컵 6경주 황준하가 무난하게 우승타자 나갔습니다만 유성희가 직선에서 추입 승부 펼쳐 나가면서 유성희와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 유지은이 고전하면 정윤재하고 노태경이다 말씀드렸었는데 유지은이 꼼짝 못했습니다. 정윤재 노태경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도 윤여범이 고정하면 이성록 이진원이다 말씀드렸었는데 윤여범도 승벽을 발휘 나가지 못하면서 이성록이 이진원을 끝까지 챙겨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광명 우스컵 9경주 김배영이 월등하게 앞서 나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후미권에서 이동근이 들어오다 보니까 후차권에서 다소 좀 틀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광명 우스컵 10경주 민성기 고전하면 이영민하고 전종원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성에서도 말씀드렸고 해설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영민하고 전종원 동반 입상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면서 23배 좋은 배당 만들어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주 김태현하고 윤진규가 박터지게 싸웠습니다. 홍석환이 막혀 나갔었는데 홍석환 뒷자리에 있었던 오태걸이 홍석환까지 넘어서면서 김태환 오태걸로 들어오다 보니까 80배가 넘는 이변으로 이어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2경주는 낙차 사고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박인찬, 이상현으로 동반 입상 거의 50배 가까운 배당이 발생이 되면서 우스컵 경주 하루 상당히 좀 어수선하게 흘러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결승전 진출에 실패한 선수들이 아무래도 인정받을 수 있는 편성은 짜여지긴 했습니다만 결코 쉽게 경주가 마무리가 될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반대 성향의 선수들과의 정면 대결이 펼쳐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대결 가능성, 배당 가능성 전일처럼 후반부처럼 배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후차권에서도 또 틀어질 수도 있는 우스컵 하루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더군다나 설 명절 마지막으로 앞둔 우스컵 경주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은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스컵 지지원한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박성호, 김다빈, 이성록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박성호, 김다빈, 이성록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광명 우스컵 6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이형민이 같은 성향 선수들만 전일은 출전해서 상당히 좋았었는데 갑작스럽게 낙차 사고로 인해서 조지하고 강진원이 또 대타 출전하게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경주하고 1, 3경주 같은 라인 선수들이었었는데 편성 이동이 되고 조재호, 강진원이 대타 출전하게 되면서 5대2로 싸우는 편성이죠. 정현은 이영민 입장에서는 정현호, 이동근, 이재우와 연합을 펼쳐 나갈 가능성, 여동환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강진원, 조재호는 청평팀입니다. 근데 두 선수 앞선에서 선행력 발휘 나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전일 이영민 깜짝 놀랐습니다. 한 바퀴 선행력까지 발휘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전반적인 시속은 빠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크 지평에만 의존했었던 이영민이 선행승부로 머리까지 쳤었다는 점, 전일 10경주에서 이영민하고 전종원의 동반 입상은 필히 노려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두 선수의 동반 입상으로 23배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이영민 일단은 쉽지만 않은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동안이 앞선에서 긁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영민의 정현호, 이동근 수를 자리 잡게 된다면 강진원, 조재호가 외선에서 치고 나오기 좀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치고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강진원 정도는 차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편성도 시속이 빠른 경주는 아니에요. 조재호, 여동안이 때린다 하더라도 선발급에서도 12초대 초반 언저리 시속밖에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영민이 마냥 버텨내기는 지켜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넘어서게 된다면 강진원 정도는 외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6번과 3번 동반 입상 쪽을 6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현호가 막혀 나가게 된다면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6번하고 7번 정도는 함께 공략은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3하고 67입니다. 6번과 3번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6번, 7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코 이영민이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뭐 조재호도 얼마든지 기습 가능하고 강진원도 기습 가능해요. 청평팀 선수들이기 때문에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조재호가 때리고 강진원이 몰가서 취패 나가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3번하고 1번 청평팀 협공에 한 동반 입상, 3번하고 1번 청평팀 협공에 한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이동근이 외선에서 차가 나오게 된다면 3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3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정도는 동대종과 선후배 사이입니다. 그 점 때문에 노려보게 된다면 3-1이나 3-5는 좀 공격적인 승부로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영민 전일 보여준 게 있고 객관적인 기량면에서도 연대 협공에서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인정받을 것 같아요. 6번, 3번 쪽이 좀 더 유리하다는 점, 6번하고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6번, 3번 묶어서 정현호 3복승 공략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5대2로 싸우는 편성에서 강진원, 조재호가 고전 면치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전일 이동근 깜짝 추입 승부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3차권에서는 이동근도 틈새 공략 가능하다는 점에서 함께 좀 공격적인 승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영민이 강조로 나서고 있는 강추그룹은 아니라는 점에서 배당 공략도 충분히 삼복승에서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공격적인 삼복 승부 한번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일단 분위기는 이영민이 상당히 좋은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유지원 금요경주 때 취임 못하면서 결승 못 갔습니다. 전일도 좀 서둘러야 되는데 시속이 올라가는데 유진이 얼마만큼 뭐 저측이 나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측이 나서다가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빨리 몸싸움을 통해서라도 빼앗아서 취입을 노려봤었어야 되는데 승부 의지가 자체가 없었던 유지원, 과연 재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도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이수원하고 고종인이 아무래도 수성팀 선수들, 여기에 손진철, 이로키가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전일같이 똑같이 유지은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는 게 황영근이 초주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유지은이 자리 잡게 된다면 박인찬이 막혀 나가면서 후미 견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유지은의 견제력이라고 한다면 고종인도 선행력은 조금 부족하죠. 이로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이수원이 때려서 버텨낼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황영근이 긁어주면 유지은의 뒷자리는 박인찬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인찬도 최상의 몸 상태는 분명 아니에요. 부상에서 회복 중이긴 합니다만 마크되면 쫓아나설 수 있는 7번하고 2번 동반 입상 한번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 7번과 2번 쪽 우선하시되, 황영근도 올해 들어서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작년 연말 황영근 머리 놓고도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묵직한 선행력 발에 나가기만 한다면 7번, 4번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보고 싶어요. 연일틀 유지은 머리로 공략해 나갔다가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는데, 금일만큼 좀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에 나가게 된다면 연일틀 또 죽 썼기 때문에 배당도 평소보다는 좋게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7-2하고 7-4를 먼저 한번 노려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타이밍 잡지 못하게 된다면 이로키가 힘을 쓰고 이수원이 몰고 하죠. 고종인 쫓아 들어가는 작전 펼쳐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비팝 쪽 중심으로 하는 전략도 충분히, 이노조 중심으로 하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6번은 수성팀이에요. 1번하고 3번 정도는 전략적으로 연합 펼쳐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6하고 13까지는 함께 생각은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지훈 금일만큼 뭔가 좀 승부수 띄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유지훈의 연대 세력들과 호흡 맞춰 나가고 싶다 말씀드리면서, 삼복승도 상당히 좀 까다롭게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황경근이 때리면 분명 버텨내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고종인이 때리고 이수원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유지훈 전일처럼 승부 의지 없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서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금일만큼은 유지훈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에 나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우스컵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이성록의 연대 세력이 조성인하고 김명래죠. 나머지 진성균, 전정원, 이태원, 문현진은 파업 라인입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도 4대3의 맞대결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에 이성록이 이진원 달고 쐈습니다. 윤여범도 너무나 기다렸어요. 몸싸움을 통해서 빼앗았어야 되는데 이진원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결국 이진원이 버텨내다 보니까 윤여범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금일도 이성록, 조성윤이 초조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먼저 힘을 쓰는 작전 펼쳐 나가거나 이성록이 힘을 쓰고 김명래가 마크에 나가면서 조성윤이 쫓아 들어가게 된다면 후미권에서 치고 나올 만한 선수가 없죠. 뭐 편성 이동돼서 출전하고 있는 전종원 전일 마크로 갔습니다. 김태훈도 마크요. 진성균도 전일 넘어서다가 퍼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금일도 이성록이 시속 올리게 된다면 아무래도 진성균, 전종원 빼앗지는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결국 이성록이 김명래를 챙겨줄지 조성렬을 챙겨줄지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편성의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황준하가 김명래가 아닌 손진철과 연합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성록이 마크력만 놓고 한다면 김명래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조성윤을 뒤다 붙이고 지그시 시속만 올리게 된다면 조성윤도 마크에 한 작전 충분히 가능하죠. 뭐 저치기면 마크 놓칩니다. 하지만 초반부터 지그시 올려버리게 된다면 호미권에서 아무래도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뭐 조성윤도 착순권 진입 충분히 가능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에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마크력만 놓고 본다면 김명래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6번하고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6번하고 2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하시되 둘 중 한 명 챙겨준다면 조성래도 챙겨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시속만 올리면 조성희도 마키한 작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한 명 챙겨주는 62, 64 두 차권 중에서 6번과 2번 쪽에 6번하고 2번 쪽을 먼저 공략해보자. 6번하고 4번 차선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이성록이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솔직히 뭐 진성균, 전종원 뭐 끊어먹기는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현진이 앞선에서 긁어주게 된다면 진성균이 문현진을 활용해 나가는 작전을 펼쳐 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번 가능성 솔직히 뭐 크진 않습니다만 진성균이 문현진 몰고 가게 된다면 문현진은 버티기 어렵죠. 전종원은 쫓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김태훈 정도는 외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7번하고 3번이나 7번하고 5번으로 좀 양분해서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성록이 김명래, 조성윤 둘 중에 한 명 챙겨주면 아무래도 초반부터 시속 올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켜주는 작전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복승이 상당히 까다롭죠. 완승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김명래, 조성윤 둘 다 퍼지거나 한 명만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복승에서는 얼마든지 배당 공략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승부를 한번 배당을 한번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성록 뭐 전일처럼 희원스럽게 힘을 쓰게 된다면 2번, 4번 둘 중에 한 명은 좀 마크 지켜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누굴 챙겨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마크 챙겨준다면 그래도 4번보다는 김명래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9경주입니다. 연이틀 아쉬움을 남겼었던 윤여범 금연경주 때도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박성근 챙겨 나가려고 하다가 선행승부를 통해서 최창원에 투입당하면서 결승 가지 못했었던 윤여범 전일도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 과연 재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여범의 연대가 박성호, 김경갑입니다. 반면 노태경, 이진원, 정동호, 이상현은 또 같은 라인인데 확실하게 선행력을 발휘해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금연경주 때도 선행서서에 무너졌고 전일도 선행서서에 무너졌는데 금일은 노태경이 때려도 어중간하죠. 그렇다고 이준원이 때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 정동호가 긁어봐야 희석이 안 나옵니다. 그 점 때문에 윤여범 금일만큼 좀 뭔가 승부욕 발휘해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도 윤여범 성정환 달고 젖혔으면 동반 입상 가능했을 것 같은데 빼앗으려고 하다가 고전했었던 윤여범이긴 합니다만 금일 뭔가 좀 승부욕을 발휘해 나가게 된다면 박성호와의 동반 입상은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5번과 3번의 동반 입상 먼저 한번 같은 라인 파업선 쪽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을 한번 먼저 공략해 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3번의 동반 입장 쪽에 5번하고 3번, 5번과 3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 3번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금연경주 때는 노태경이 마크 털렸어요. 하지만 전일은 잘 쫓아가면서 정윤재와 완벽한 동반 입상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윤여범이 호미 공략 나서게 된다면 윤여범의 뒷자리를 노태경이 호미 공략 나서게 된다면 충분히 착승권 진입 가능하죠. 뭐 노태경이 때리고 윤여범이 몰고 가서 출입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거 대구하고 전라권이었을 때는 두 선수가 개인적인 친분
부분도 있었죠. 하지만 갈라지다 보니까 좀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전략적인 여답은 가능할 것 같아요. 5번하고 7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받아도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5번, 3번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5번, 7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변성의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윤여범이 타이밍 재다가 고전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노태경은 이진웅과 협공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혀 정동우도 마크 되니까 잘 쫓아 나섰어요. 그 점 때문에 윤여범 또 빠지면 7번과 6번 동반 입상, 7번과 4번 동반 입상, 7번, 6번, 7번, 4번은 좀 공격적인 승부로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일만큼 윤여범 정신 차려야죠. 시속도 없습니다. 때릴 만한 선수도 마땅치가 않아요.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저측이 충분히 가능할 만큼 박성호 챙겨 나가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상황에 따라서 김경갑도 박성호 마크 놓치지만 않는다면 두 선수 완벽한 라인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7번, 6번의 연합으로 인해서 윤여범이 또 고전할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삼복승도 좀 어렵게 흘러갈 수는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윤여범이 박성호를 챙겨주는 작전 펼쳐나갈 수 있다고 봐요. 두 선수의 삼복승 중심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같은 성향 선수들끼리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진우가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에 대타 출전했다가 아쉬움을 남겼었던 박진우, 하지만 일요 경주에 상당히 강하죠. 박진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6번 임대승의 선행 적극 활용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연예트로 아쉬움을 남겼었던 임대승, 금요 경주 때는 깜짝 놀랐어요. 받아가면서 2차권 전일은 좀 넘어서려다가 퍼지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시속은 괜찮기 때문에 임대승이 힘을 쓰고 박진우가 몰고 가게 된다면 박진우도 1호 경주만큼은 직선 취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임대승을 활용해 나갈 박진우의 취입입니다. 6번을 활용해 나갈 4번의 직선 취입발이 유리한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하고 6번의 동반 입장 쪽에 4번과 6번 동반 입장 쪽을 견주의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진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또 다른 선행 선수 류성희를 뒤다 붙이는 작전도 충분히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류성희도 선행 승부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승부욕 발휘해 나갈 수 있죠. 4번과 7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4번과 6번 쪽이 좀 더 나은 4번과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박진우가 분명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대승도 희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박진우가 강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죠. 임대승이 희속 올리면 유성희가 막해 나가는, 임대승이 힘을 쓰면 홍석환이 뒤를 막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배당판이 박진우로 팔려 나갈지 아무래도 임대승도 충분히 연관성 팔려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축은 박진우가 연대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4, 6 먼저 4, 7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임대승 버티게요. 6, 7하고 6일까지는 고만고만 할 것 같습니다만 충분히 양분해서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대승도 타점 잡고 힘을 쓰면 시속감 상당히 좋아요. 타점부터 때려서 머리 쳤었던 경주도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 점 때문에 6, 1, 6, 7 함께 맞대결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삼복승에서는 아무래도 4번하고 6번을 묶어서 나가는 전략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4번하고 6번을 묶어서 임대승이나 홍석환 쪽으로 공략을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과감하게 노려본다면 박진우가 빠지거나 임대승이 빠졌을 때는 삼복승에서 괜찮은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까지는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경주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박진우가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임대승과 힘대결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어미태가 전일 대타 출전했습니다. 이유진, 김다빈, 김광근과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육동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성종환하고 협공 펼쳐 나가면서 전일 이변을 만들어냈었던 오태걸과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충분히 정면 대결도 가능하죠. 뭐 어미태가 할 줄 아는 게 마크 추입밖에 안 됩니다. 김다빈이 힘을 쓰고 어미태가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김다빈이 막히면 어미태도 힘든 경주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은 결코 어미태가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수 있는 경주는 아니라는 점 말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뭐 전일처럼 김다빈이 타이밍 잡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파업 쪽 선수들이 자리 잡게 된다면 김다빈, 어미태, 김광근 순으로 자리 잡거나 김광근, 김다빈, 어미태 순으로 자리 잡고 김광근이 끌어내주고 김다빈 탄력 받고 어미태가 막혀 나가면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래저래 김광근보다는 김다빈이 타이밍만 잡아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어미태 입장에서는 땡큐입니다. 뭐 몰고 가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지종훈 때는 김다빈이 항상 몸 상태는 좋습니다. 하지만 실전에는 유독 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본인보다 선행력이 센 선수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쉬움을 많이 남겼었던 김다빈인데 금요경주처럼 풀어 나간다면 어미타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3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쭉을 3번과 7번, 3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 7번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육동이 전일 유진 막에 만족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유진이 넘어설 것처럼 하면서 넘어서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금요일만큼은 전반적으로 김다빈이 때려도 시속이 없기 때문에 금요일경주처럼 예선에서 추임 노릴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 3번하고 2번 3번과 2번 동반 입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에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과 7번, 3번과 2번 두 차권 중에서는 3번과 7번 쪽이 아무래도 3번과 7번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7번 믿다가 여미태가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잘만 하면 이육동이 빠른 시속 견주가 아니기 때문에 젖히게 된다면 성종환 정도는 불러드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성종환을 활약해 나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이 1번, 3번, 7번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이육동이 김다빈을 몰고 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2번하고 7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는 공략은 해볼 수 있는 상황에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육동이 가면 성종환이 붙어 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두 선수의 동반 입상 쪽이 아무래도 좀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3번과 7번 쪽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3번, 2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요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만 김광근도 곧잘 마크한 작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김다빈이 때리고 어미태 김광근이 마크를 지켜낸다면 아무래도 좀 같은 성향의 선수들 비파업 라인 쪽으로도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갑작스럽게 대타 출전하고 있는 어미태 일단 타겟은 있습니다. 김다빈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나간다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육동이 틈새 노릴 수 있는 딱 좋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수급 결승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 황준하가 팀 후배 민성기 활에 나간다면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윤진규, 정윤재, 김병희 연대 협공 세력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황준하가 경주를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수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김태현하고 최창훈이 먼저 내선 잡아버리게 된다면 민성기가 넘어서지 못하거나 정윤재가 넘어서지 못하는 견주가 될 가능성도 다분한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준하가 연이틀 우승을 찾아 나가긴 했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희속 자체가 상당히 좀 어중간합니다. 그 점 때문에 과연 황준하가 민성기를 상대로 직선 추입이 나올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 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정윤재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박종현이랑 태국 치앙마이 가서 몸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류근철과도 함께 갔었었는데 뭐 무슨 친분으로 인해서 뭐 치앙마이까지 갔는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갔다 와서 정윤재가 갑작스럽게 달라졌어요. 예전 같으면 때리면 꺼졌죠. 잡혔어요. 근데 계속 버텼습니다. 정윤재가 힘을 쓰고 민성기가 몰고 가고 황준하가 경주 흘러가게 된다면 황준하가 취임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정윤재를 앞에다 두고 황준하, 민성기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정윤재를 앞에다 두고 황준하, 민성기, 김배영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아무래도 정윤재를 상대로 황준하가 넘어서면서 민성기까지 불러들이는 세종팀 협공의 동반 입상이에요. 1번과 7번 동반 입상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민성기도 직전 경주 보면 머리 쳤을 때 한 바퀴 시속, 반 바퀴 시속이 11초 대 극초반까지 나왔습니다. 1번하고 7번 동반 입상,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윤재가 힘을 써서 버텨내는 1번하고 3번 동반 입상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7하고 13입니다. 17하고 13 두 차권 1번과 7번 쪽에, 1번하고 7번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7하고 13 경주권 두 차권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정윤재가 힘을 쓰고 민선기가 몰고 가는 작전 가능하죠. 오히려 정윤재가 힘을 쓰고 김배영이 몰고 가게 된다면 황준하가 민성기 믿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윤재가 시속감이 일단 남다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버텨내게 된다면 3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하죠. 세종팀은 분명 붙어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3번하고 6번이 연하 펼쳐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3번의 선행을 민성기가 활용해 나갔는데 1번이 믿고 경준년 펼쳐나갔는데 못 넘어서요. 3번하고 6번까지는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치앙마이 가서 확실하게 본전 뽑고 있는 정윤재입니다. 3637 함께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에서 36과 37 한번 노림수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 같겠고, 기본적인 전략은 그래도 특성급에서 강급된 황준하, 민성기 활용해 나간다면 유리할 것 같아요. 1번과 7번 동반 입상, 1번과 3번 함께 공략해보자 말씀드리면서, 세종팀 묶어서 정윤재, 김배영 양번 하시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황에 따라서 황준하가 빠지거나 민성배가 빠지는 정윤재하고 김배영을 묶어서도 삼복승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복승 배당 가능성까지는 충분히 생각해보고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좋은 차권 알려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세종팀 협공위원 동반 입상 쪽을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자가 지점에서 경륜항체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